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 남편이 드디어 각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희 남편은 3남 1녀 중 둘째로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장 환경을 들여다보자면 그렇게 좋지만은 못했던 것 같아요. 장남인 아주버님에게 치이고 동생들한테는 동생들이란 이유로 양보하며 자랐거든요. 그래서 남들 다 가는 대학도 못 간 거고요. 그런데 정작 시부모님은 그런 저희 남편을 안쓰럽게 여기시긴커녕 대학도 못 간 놈이라며 차별을 하시기 일쑤시지요. 그나마 남편 성격이 긍정적이라서 시부모님의 그런 괄시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풀렸으니 다 된 거 아니냐는데,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닌데도 그 일을 생각하면 속상해서 말도 못해요. 남편도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섭섭했을까 싶고. 아무튼 남편이 대학 대신 선택한 건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젊어서 배워둔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 부부가 제주도에서 정착할 수 있었죠. 다만 제주도가 좁다면 좁은 동네다 보니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라든가 상호 같은 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광이 다 죽었다며 뉴스에 심심찮게 들려오지만 그래도 저희는 저희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서인지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할 만큼은 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유치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성수기 비성수기를 감안하더라도 서포트 빵빵하게 받고 자란 남편의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달까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아직도 저희 남편을 무시하시네요.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 죄다 회사 생활한다고, 장사는 못 배운 놈들이나 하는 거라면서요. 착하고 순한 둘째 아들이라서 부모님 고생하실까봐 갖고 싶은 거 참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번번이 다른 형제들을 먼저 챙겼을 뿐인데 그걸 알아주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러시진 못할 망정 말이죠. 가끔은 정말 저희 남편도 배 아파 낳으신 게 맞냐고 물어보고 싶을 만큼 야속하다니까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저희 부부가 다른 지역이 아닌 제주도에 자리를 잡은 것도 사실 위에서 언급한 이유가 큽니다. 가까이 살면서 이 꼴 저 꼴 보고 기분 나쁠 바엔 거리라도 두고 살면 좀 낫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저희가 먼저 거리를 두니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지를 못해 안달들이네요. 시작은 이랬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자리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도련님이 여자친구랑 제주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주도 구경 좀 시켜달라는데 솔직히 전 그런 도련님의 태도가 탐탁치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 입장에선 그래도 하나뿐인 남동생이니 밥 한 끼 정도는 사주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참고로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하거든요. 제 여동생한테도 그렇고요. 그러니 사실 도련님한테 잘해주는 건 저한테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탐탁치 않다고 했냐면요. 그건 도련님이 평소엔 저희 남편하고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뭔가 필요하거나 아쉬울 때만 저희 남편을 찾는 식이었지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도련님하고 도련님 여자친구하고 제주도에서 유명하단 식당에 데려가 거하게 밥도 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우도 알게 되면서 또 놀러오고 또 뒤이어 질세라 아주버님하고 형님도 애들까지 데리고 내려오고, 그러니 돈도 시간도 속된 말로 얼마나 까먹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솔직히 신우랑 형님은 평소엔 자기들끼리 딱 붙어서는 얼마나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녔는지 다 아는데 제주도 내려와서는 어찌나 친한 척을 해대던지 기가 막혔죠. 게다가 처음 내려왔을 때 한번 잘해줬더니 그게 응당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건지 이후로 툭하면 무슨 통보하듯 제주도 간다 누구랑 간다 해가며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누군가는 그럼 그럴 겁니다. 그런 연락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지 않냐고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아예 시댁하고 연을 끊고 산다거나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 무시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무시했다간 또 저나 저희 남편에 관해서 어떤 험담을 하고 다닐지 가늠도 안 됐고요. 여담이지만 저희 남편이 바보도 아니고 솔직히 시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는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를 모른 채 할 수 있냐, 형제를 버릴 수가 있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 다 좋다 치자고요. 같이 육지에 살았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밥 먹을 수도 있고 그럼 저희가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주도에 왔다는데 밥 한 끼 사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신우부터 얘기하자면 누가 좋아한다고 그렇게 툭하면 형님을 헐뜯으며 제 환심을 사려고 했어요.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는지 허구한 날 자기 친구들이라며 같이 내려와서는 재워달라는데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그럼 여자애를 밖으로 돌릴 거냐 하시며 재워주라 하셨죠. 그리고 형님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애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툭하면 유치원 인맥이라면서 그렇게 애엄마들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한다는 소리가 저 언니는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한다, 저 언니는 남편이 어디 회사를 다닌다. 마치 저한테 자기가 그런 여자들과 어울리는 게 대단한 일인 것 마냥 의시되면서요. 게다가 제가 보기엔 솔직히 어떻게든 그 여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혈안이 된 것 같았는데 막말로 기고 싶으면 자기나 기면 되지. 저랑 저희 남편까지 무슨 그 사람들 시중이라도 들어줘야 하는 것 마냥 이것저것 요구를 해대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말도 안 되는 뒤치다꺼리를 1년 정도 하다가 남편한테 더는 못 해먹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려고 제주도 내려온 거 아니라고. 이럴 것 같으면 다 정리하고 다시 서울 가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이제 못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 성격에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할 것 같고 또 남편이 욕먹는 것보단 차라리 제가 먹는 게 낫겠다 싶었죠. 하다못해 누구든 싫은 소리라도 하면 이참에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확 들이받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가만히 있으라 하고 신우와 형님한테 연락해 당분간 장사도 바쁘고 해서 와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연락 안 줘도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이건 뭐 알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두 사람 다 더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보나마나 둘이서 또 편먹고 짝짝꿍이 되어 얼마나 저를 씹어대고 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그러다 얼마 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생신이기도 해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시댁에 들렸는데 어째서인지 아주버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를 보더니 말도 안 되는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형님하고 싸웠는데 일이 커져서 별것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얼마나 크게 했길래 별것씩이나 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따지고 보면 다 저희 때문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자 하니 형님이 얼마 전부터 그렇게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자고 조르더랍니다. 서울살이가 갑갑하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이 재택근무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랑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에 비하면 정말 사이좋은 부부예요. 하지만 그런 저희도 매일같이 붙어 지내다 보면 별거 아닌 일로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주버님네랑 형님은 성향이 정말 달라요. 예민한 아주버님에 비해 형님은 만사가 느리고 게으르고 게다가 아주버님은 남자치곤 잔소리도 많고 앓는 소리 죽는 소리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 형님의 그런 꼴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참고로 물론 아주버님은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했지만요. 아무튼 아주버님은 뜬금없이 무슨 제주도냐고 안 된다고 했답니다. 회사는 어떡하냐면서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럼 애하고 자기만 보내달라고 하더래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고 오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버님도 그때부턴 진짜 왜 이러나 싶어서 짜증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랬더니 요즘 애엄마들 다 외국 가서 한 달씩 살고 오고 그러는 거 모르냐면서 우리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 뭐 그러더라나요. 그리고 급기야는 나는 제주도 한 달 살기도 못하냐며 내가 이렇게 살려고 당신하고 결혼한 줄 아냐? 쪽팔린 줄 알아라. 지 동생 그러니까 저희 남편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랑 비교를 하면서 지 동생만도 못하다고. 그까짓 대학 좋은데 나온 게 다 무슨 소용이냐. 돈도 쥐똥만큼 벌어오면서. 그리고는 가서 막노동을 하든 대리를 하든 돈 더 벌어오라고. 그래서 나랑 애도 제주도 한 달 살기라도 좀 해보게 돈 좀 벌어오라고 보채더라는데. 듣는 내내 황당했죠. 그리곤 짐작이지만 맨날 유치원 인맥이니 어쩌니 해가며 돈 많은 언니들 시녀짓을 자진해서 하고 다니더니 허파에 바람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이후로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주버님은 계속해서 한참 동안 하소연을 이어가더니 따지고 보면 저희도 잘못이 있대요.
저희가 처음부터 서울에 살았으면 되는데 유난스럽게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며 막말로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형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냐입니다. 그리고는 제주도에 자기네가 왔건 말건 저희가 아는 척을 해주지 말았어야 한다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으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누가 제주도에 좀 와달라고 사정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와서는 사람 시간이며 돈이며 다 쓰게 할 땐 언제고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부부싸움에서 속상한 건 알겠는데 엄한 데다 화풀이 하지 마셔라. 보기 안 좋다. 그랬더니 자기도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자기가 예민해져서 말이 좀 심했다며 미안하다대요. 그래서 저도 더는 말 안 하고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주버님 입장 생각해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제주도에 같이 오시게 되든 형님만 오시게 되든 적당히 선도 긋겠다고 했지요. 집에 올라오는 길 남편이 저더러 속이 다 시원했다면서 고맙답니다. 자기도 듣는 내내 열받아 죽는 줄 알았다면서요. 다만 자기는 한 번도 형한테 대드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 형이 저한테 사과를 할 줄은 몰랐대요. 그리고는 앞으로 자기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길래 그러라고 기죽어 살 필요 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후로 한동안 조용했는데 오늘 아버님한테 벼랑간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대뜸 저희더러 제사를 가져가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씀에 저희가 왜요? 했더니 저희가 잘못이 크다나요. 참고로 원래 제사는 큰아버님 댁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큰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번 추석부터는 저희 어머님이 받아서 지내시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아주버님 일로 어머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힘이 없다고 하신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해야 한다나요? 황당해서 설령 저희가 제사를 가져간다 치면 매년 명절 때마다 어떻게 가족들이 모이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야 다 같이 제주도로 내려가면 된다면서 내려간 김에 제사도 지내고 관광도 하고 그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리고는 비행기표는 돈 잘 버는 저희가 사서 보내주면 되는 거고 잠이야 저희 집에서 자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아차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제사를 가져오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도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다 알아서 하셔야 한다. 그리고 오셔도 재워드릴 수도 없으니 그런 기대는 마셔라 했습니다. 아주버님네 챙겨줬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저희가 미쳤다고 또 그 짓을 하겠냐고요. 그랬더니 저희더러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살 때는 이만한 가구도 없었냐는데 솔직히 말이 좋아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떠나온 거지 사실 쫓겨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잘해주시고 형제들과 사이가 좋았으면 굳이 뭐 한다고 연고도 없는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지낼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때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온 남편이 저더러 누구냐고 묻길래 아버님이랑 통화 중인데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통화하겠다며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넘기고 전 애꿎은 머리만 쥐어싸매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종종 아버님의 고함 소리가 새어나오긴 했지만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진 들리지 않대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남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버지 하고 한마디 하더니 이제 그만 자기 좀 놔달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목소리며 톤이며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무튼 남편이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형이 무능력해서 돈을 못 버는 것도 그래서 형수가 원하는 한 달 살기인지 뭔지 못 보내주는 것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어머니가 형 때문에 힘이 없으시다니 그건 자식으로서 속상하지만 그럼 그 책임은 형이 져야지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한테 이러시냐. 우리 제주도 내려올 때 누구 한 사람 가지 말라고 잡기를 했냐. 아니면 가서 먹고 사는데 보태라고 단돈 1,000원이라도 줬냐.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길 내가 아직도 어렸을 때 이리저리 치이던 둘째로 보이시냐. 나는 이제 그 아이가 아니다. 이제 지켜야 할 내 가족이 있고 사업이 있다. 그러니 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는 하지 마시라. 솔직히 가족들한테 매번 퍼주기만 하는 마음 여린 남편인 줄 알았고 지난번에 했던 이제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단 말은 그저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니 전에 없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대요. 그리고는 괜찮냐니까 자긴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저번에 이런 기분이었냐 하더니 속이 뻥 뚫린 것처럼 후련하다대요. 그리고는 진작에 자기가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제가 그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고요. 제주도 내려온 이후로 솔직히 보고 싶은 친정 부모님이나 동생도 자주 못 보고 친구들하고도 소원해지고, 그래도 제가 내린 결정이니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 누구한테도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남편의 강단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많이 재지 않고 남편 하나만 보고 내려온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편이 하는 말과 가는 길은 믿어 의심치 않고 따라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5년차를 맞는 3살 아이 키우는 여자입니다. 결혼하고부터 여태까지는 시댁과 관계가 좋았어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지병으로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병수발까지는 아니지만 한 주에 2-3번씩은 퇴근길에 시댁에 들려 밀려있는 집안일을 해놓고 오곤 했었거든요. 그러다 어머님이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번거롭지 않냐, 이제 안 와도 된다고는 하셨는데, 막상 한 달 정도 지나 시댁에 가보니 집이 개판이었고 아버님은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셨던 것 같았죠. 밥솥은 언제 마지막으로 쓴 건지 먼지만 한가득 쌓여 있었고, 밥솥에 쌓인 먼지만큼 분리수거함에도 배달 용기가 한가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턴 다시 한 주에 1-2번은 퇴근길에 시댁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모시고 사는 것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저희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회사 일까지 바빠지면서 퇴근길에 들리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아버님이 상황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언젠가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하셔가지고 시애비를 굶겨주길 작정이냐며 전화에다 대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도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지요. 그러자 결국 남편이 저한테 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14평짜리 집에 애까지 있는데 아버님까지 모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차라리 그때 모시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 말했고, 회사가 좀 덜 바빠지면 다시 퇴근길에 1번씩 찾아뵙는 걸로 하기로 나름의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그 후로 3달 정도 지났을 무렵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살던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 아파트로 아예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사전에 저희랑 상의가 되었던 거라면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적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이미 집까지 구해서 이사를 오신 건데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황이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그동안 퇴근길에 1번씩 일부러 시간 내서 시댁에 다녀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적어도 그런 부담은 없겠다고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사를 오시기가 무섭게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버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집 비밀번호는 남편을 통해 알아내셨다면서요. 남편은 야근이라 12시는 돼야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은 그래도 기왕 아들 집에 왔으니 얼굴은 보고 가시겠다며 어깃장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님께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사는데 왜 그러시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적적하셨으면 저러실까 싶어 꾹 눌러 참았어요. 그리고 그 덕에 저는 옷도 편하게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벌 아닌 벌을 서게 된 거죠. 이후로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온 남편을 아버님은 붙들고는 놔주질 않으셨고, 그래서 마침내 집에 가실 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대요. 어이가 없었고 남편한테 비밀번호는 왜 알려드렸냐고 따질 생각이었지만 그럴 기력도 남아있질 않아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버님이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어떨 땐 먼저 들어와 계실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께 나가달라고 하자니 차마 입이 안 떨어지대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냥 저한테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만 할 뿐,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는 눈치였고요. 정말이지 모시지만 않았지 모시고 사는 거나 다름없는 날들이었어요. 정말 피곤한 날도 아버님 때문에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식사 후에는 자연스레 거실에서 TV를 차지하고 계시니 집에서 제가 편하게 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반찬 투정은 또 얼마나 심하셨는지 몰라요.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상머리에 풀떼기밖에 없다고 짜증을 내시기 일쑤셨고, 나중에는 아예 내일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메뉴를 정해 통보를 하시대요. 그리고 이런 날들이 3달 넘게 이어지니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엔 그래도 주말에는 아버님이 안 오셨는데 언젠가부터는 주말에도 저녁 식사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면서 초인종도 안 누르고 그냥 문 따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매번 남편은 미안하단 말뿐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쩔 수 없지 않냐면서요. 다 적고 나니 남편하고 아버님 흉보는 내용밖에 없네요. 사실 남편 말 맞다나 아예 처음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저희 아버님은 저녁 때만 왔다 가시는 거니 제가 너무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이지 저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기에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위로도 좀 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나 저랑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대처인지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집 근처로 이사와 매일같이 집에 찾아온다는 사연 적어보냈던 사람입니다. 벌써 2달이나 지났다는 게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싶네요. 아니면 매일같이 시달려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걸 수도 있고요. 잠들기 전이면 항상 제 사연에 달리는 댓글을 확인했었는데 뭐하러 참고 사냐며 이혼하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처음엔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싶었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한테 이혼이라는 옵션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만 현명하게 넘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남긴 지금 이혼하지 않으면 시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렇게 시달리며 살아야 될 거라는 댓글을 읽었을 땐 뒤통수를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란 댓글도 있었는데 왜 안 해봤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저 고장난 라디오 마냥 고맙다 미안하다 말뿐이었으니 나중엔 대화도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어찌저찌 마음속에 참을인자 새겨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아버님하고 부딪히고 말았네요. 아버님은 평소에도 반주를 즐겨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자주,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언젠가부턴 저희 집에 오실 때도 술은 잊지 않고 챙겨오기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퇴근을 하니 아버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무슨 보물단지 마냥 소주 2병을 끌어안고요. 아버님이 아이랑 놀아주신다길래 저는 저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보니 세상에 아버님이 안주도 없이 소주를 드시고 계시대요. 게다가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모르셨는지 아버님이 저희 애 입에다 소주병을 가져다 대시면서 너도 좀 먹어봐라. 음료수야 음료수 그러시는데 너무 순식간이라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놀라서 반사적으로 아버님 손에 들린 소주병을 밀어버렸죠. 그리고 다행히 저희 애가 맛은 못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지금 네가 나를 쳤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턴 저도 눈이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아버님더러 제정신이시냐고 따졌습니다. 참고 살다간 평생 끌려다닐 거란 사람들의 말도 생각났고 제 아이를 위해서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아버님한테 지금 제정신이냐고 겨우 3살짜리 손자한테 술을 음료수라며 주는 할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거 좀 먹는다고 애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당신을 아주 잡아먹을 기세라며 소리를 지르시곤 화장실로 휙 들어가시대요. 그리고 1분 정도 지났나 벼랑간 집안에 담배 냄새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이 분을 삭히지 못하시고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셨던 거지요. 어이가 없어서 화장실 문 두들기며 당장 나오시라 했어요. 무식하게 누가 요즘 실내에서 담배를 피냐고, 그리고 간접 흡연이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시냐고, 대체 아버님 땡 놔두고 저희 집에 오셔선 행패시냐고. 저도 그간의 울분 때문인지 악다구니를 썼네요. 그랬더니 결국 아버님이 술맛 다 떨어졌다, 여기 괜히 왔다 하시면서 당신 집으로 가셨습니다. 현관문을 어찌나 세게 닫으시던지 문 다 부서지는 줄 알았네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기껏 한다는 말이, 그래도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태도가 그게 뭐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당신이 아버님 단속 좀 하지 그랬냐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애한테 설마 진짜 술을 먹일 생각이셨겠냐면서 장난으로 그러신 걸 텐데, 평소에 제가 워낙 아버님이라면 싫어라 했으니 그런 반응을 보인 거랍니다. 장인어른이었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면서요. 애를 생각해서라도 큰 소리는 그만 내야지 싶었지만 어찌나 남편이 뻔뻔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잘났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아버님이 외로우셨으면 이사를 다 오셨겠냐. 새끼 다 챙겨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저녁 한 끼 같이 먹자는데 그게 그렇게 거슬리냐면서, 막말로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저더러 너무한다나요? 그러면서 반대로 저희 친정아버지였으면 제가 이렇게 나왔겠냐고, 아마 벌써 모시고 왔을 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어도 자기가 모시고 살자고 했을 거라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정말이지 이 인간이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차라리 평소처럼 말이라도 고맙다 미안하다 했으면 저도 적당히 하고 애 때문에라도 그만했을 텐데, 이제 보니 속으론 저를 잔뜩 원망하고 있었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모시고 살라고 했습니다. 대신 나랑 이혼부터 하고 당신 혼자 모시라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언성 높이던 남편이 어버버버 거리면서 말을 잇지 못하대요. 아마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 믿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또다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전 이번만큼은 평소의 습관처럼 하는 사과가 아닌 남편의 진심이라고 믿었죠. 아버님한테는 자기가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길래 이제야 남편이 자기 역할을 해주는 건가 하는 기대도 컸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튿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정말로 아버님이 오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을 제대로 했구나 싶었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기분 좋게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버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집에 먼저 와 계셨거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님이 와 계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말씀 잘 드린 거 아니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물쭈물하더니 막상 아버님을 괜히 참아 매정한 말이 안 나오더라나요. 그러면서 그동안 아버님하고 그래도 잘 지내지 않았냐며 저더러 조금만 더 참아달랍니다. 대신 아버님이 애한테 이상한 짓 같은 건 못하게 자기가 단단히 감시를 하겠다면서요.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아버님 옆에 앉으라 하곤 전 그러면 어쩌겠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시고 살라 했습니다. 대신 나는 그동안 친정에서 지내겠다면서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대번에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무슨 친정 타령이냐고 싫은 소리를 하시대요. 그래서 저도 남편과 떨어져 지내보면서 이대로 남편 없이 살아도 괜찮은 것 같으면 이혼할 생각이라 했습니다. 남편도 저보다는 아버님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버님도 심각함을 느끼셨는지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당신이 제 호의를 너무 당연하게 누린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요. 그 후론 아버님이 연락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살고 계셨으니 이젠 저희 부부가 찾아뵙고 있어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냉장고에 반찬 꽉꽉 채워드리고 오지요. 밥솥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 알려드렸고요. 지금도 아버님 앞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꺼냈던 걸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더는 그런 일은 없겠죠? 앞으로 잘해드릴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8년 개고생만 하다가 이혼했어요. 워낙에 도움받은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아빠 없이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네요. 다만 아빠 없이 커가야 할 아이를 생각하면 그거 하나만큼은 미안할 따름입니다.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신다고는 하지만 여태까지 염치 없이 부모님 도움받아 왔는데 이혼한 마당에 부모님 고생을 더 시키진 않으려고요. 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결혼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겠나요? 저 또한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행복하고 밝은 미래만 생각했어요. 한참 결혼 준비할 당시에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결혼 자금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꺼냈을 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시댁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여유가 없는 편이었거든요. 애초에 저는 결혼할 때 집에서 지원을 받아오기보단 어떻게든 저희들 힘으로만 해결해 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서 큰 돈을 받아온다고 하니 괜히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한테 솔직하게 나는 집에서 지원을 받아올 상황이 아니니 그냥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게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형편 닿는 대로 하는 거지 무슨 걱정이냐며 저희 집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우리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르는 가운데 시부모님이 난데없이 지원해주겠다고 하던 돈을 안 주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정확히는 말을 바꾼 거였어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는 논리였는지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꺼내놓은 게 있으니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보였으나 저는 저대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애초에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길 바라기도 했었고 반반 결혼을 못한다고 해서 시댁에 얹혀 살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이 없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빚을 내서라도 반반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제가 빌리나 부모님이 빌리나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건 똑같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못 해주신 대신 부모님께서 회사 다니는 저를 대신해 부동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혼집으로 괜찮은 매물을 몇 개 알아와 주셨어요. 그렇게 직장인 전세 대출을 받아서 모자란 돈을 메꾸고 신혼집을 구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은 해외로 다녀오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냥 국내로 짧게 다녀왔어요. 어쩌다 보니 친정집하고 거리가 가까운 위치라서 저희 집에서 반찬도 이것저것 해다 주시고 결혼 생활하면서 친정 도움을 톡톡히 보았죠. 아이 태어나면서 오며 가며 아이도 봐주시기도 했고요. 결혼 생활 1년 후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전세 생활 청산하고 자가로 이사 가려면 아직도 돈을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돈 없다고 아이 없이 살고 그럴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출산하고 복직도 바로 할 수 있었으니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아이 태어나고 나서 딱 2달 몸 추스르고 친정어머니 도움받아 바로 출근을 했어요. 괜히 남편 외벌이 시켰다가 행여라도 남편이 너 때문에 시댁 지원 포기하고 나 혼자만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휴식은 저한테 사치나 마찬가지였죠. 정확히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 시댁에서는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아이 태어나고 나서 사는 게 힘들면 뒤늦게라도 시댁으로 기어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네요. 개고생하다가 정신 차리면 시댁에 도와달라고 기웃거리진 않을까 싶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보다 잘 살고 친정어머니 덕분에 바로 복직해서 맞벌이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심술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생활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이랑 가까이 산다고 시댁은 아주 거들떠도 보지 않느냐며 이틀 3일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전까지는 시댁에 간다고 연락이라도 하면 같이 살기 싫어서 집 나가 사는 것들이 뭐가 좋다고 우리 집에 올 생각을 하냐며 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말을 싹 바꿔서 저희가 친정만 챙기고 시댁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말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상의 후에 2, 3주에 한 번은 무조건 시댁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매주 시댁에 다녀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뜨문뜨문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시댁에 간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저희를 반겨주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들이랑 손자는 애틋하니 그나마 이뻐해 주셨지만 저는 항상 찬밥 신세였지요. 처음 시댁에 갔을 때 빈손으로 갔다고 욕도 엄청 먹었어요. 시댁에 방문하는데 며느리란 게 어떻게 껌 한 통도 안 사들고 올 수가 있냐면서 친정부모님 거들먹거리면서 예의가 어쩌고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저쩌고 하면서 타박을 해왔습니다. 친정에서는 저희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아끼게 해주고 싶어서 반찬도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그랬는데 시댁은 저희한테 항상 무언가를 바라기만 했어요.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그냥 합가해서 같이 살기 싫어서 아들 꼬셔 집 나가 살고 있는 나쁜 년으로 보였겠지요. 바보 같게도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 마음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시댁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좋아한다는 계절과일이며 제철 음식들 사들고 가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허한 것 같다 하면 한약도 몇 첩 지어서 가고 그랬어요. 맞벌이를 하고 있긴 했지만 2, 3주에 한 번씩 시댁에 가는 게 부담이 될 정도였지요. 시댁 가서 시어머니 대신 집안일도 해드리고 뭐 김장이 있다거나 큰 집 행사가 있다고 하면 회사에 휴가까지 내서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제 정성이 역부족이었는지 시어머니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는 제가 남편한테 고맙고 미안해했는데 결혼 후에는 역으로 남편이 저한테 고맙고 미안해했지요. 그렇게 결혼 생활 6년이 지나갔어요. 시댁에 시달려가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모아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대출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요즘 애들이 집이 전세면 전세인 대로 아파트가 구리면 구린 대로 그걸 가지고 편을 가르고 놀리고 그런다는 뉴스를 보니 무리를 안 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행복했는데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번듯한 집까지 갖게 되었으니 그게 열받아서 저한테 더 모질게 하는구나 싶었는데 가만 보니 했던 말을 자꾸 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뭘 자꾸 깜빡깜빡 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랑 좋은 사이는 아니지만 TV 프로에서 봤던 치매 증상에 대한 내용이랑 거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신우랑 아버님, 남편한테도 어머님 병원 한번 다녀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드냐며 뭐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가 알고 있던 증상과 똑같은 행동들을 반복하시니 억지로라도 제가 모시고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를 앓게 되신 거였어요. 치매 판정을 받고 나니 오히려 더 빠르게 증상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며느리 부려먹겠다는 건 안 까먹는 건지 이제는 평일에도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저는 아무 불만 없이 부를 때마다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턴 2, 3주에 가던 것도 매주 다녀오게 되었고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혔다고 해도 치매를 가지고 하늘이 응당한 벌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기보단 딱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 그때부터는 집에서 대소변 실수도 하기 시작했어요. 전문 간병인이나 요양교육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기억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여장부 스타일에 힘도 좋으시거든요. 말인즉슨 저를 포함한 시가족 모두 시어머니를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시댁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전문 간병인을 쓰거나 요양원을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싶었어요. 시아버지가 좀 와달라는 연락에 최대한 시댁에 다녀오고 있긴 했지만 저도 회사 다니는 상황이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제가 시댁에 가 있으면 시댁에 가 있는 만큼 저희 친정어머니도 대신 애 봐주시느라 저희 집에 발이 묶여서 계셔야 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상황도 그렇다 보니 계획된 게 아니라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조심하지 못한 제 잘못이 크긴 했죠. 친정어머니가 거의 저 대신 첫째 아이 다 키워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갓난쟁이를 또 처음부터 부탁하자니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친정어머니는 첫째 혼자 외로웠을 텐데 둘째 생긴 게 참 잘된 일이라며 둘이고 셋이고 낳기만 하면 아이는 대신 다 봐줄 테니까 건강하게만 출산하라고 응원을 해주셨어요. 시댁은 상황이다 보니 둘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참 고민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 그냥 날 잡고 찾아가서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둘째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시댁 와서 시어머니 돌봐드리는 거는 못할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돌아온 시아버지 답변이 정말 예상도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친정에서처럼 둘째 아이 생긴 거 축하한다는 말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애 가진 거랑 집사람 돌봐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며 잔머리 쓰지 말고 주말에는 시댁 와서 집사람 돌봐주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말대답 해본 적 한 번 없는 저도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애 가진 몸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어떻게 시어머니까지 간호를 하겠느냐 물었더니 잔머리 쓰는 게 두 눈에 다 보인다고 그렇게 힘들면 회사 그만두고 시댁 들어와서 살라더라고요. 애초에 집사람 치매 걸린 게 너네가 안 들어와 살아서 그런 거라면서 아예 시어머니가 치매를 가진 이유를 저한테 덤태기까지 씌우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다 말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현관문 너머로 시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싹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신우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신우도 좋은 소리 하나 안 하더라고요. 주말만 봐드리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온갖 유세를 다 부리냐고요. 말이 주말만 봐드리는 거지. 평일에도 시아버지가 부르면 몇 번이고 다녀왔고 주말에만 봐드리는 게 시어머니만 봐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치 집안일이 쌓여있는 거 다 해야 하고 시아버지 굶지 않게 일주일치 먹을 것도 대충 준비해놓고 가야 하는 거 모르냐고. 그럼 형님이 평일 내내 시어머니 간병해드리고 집안일도 다 해놓으라고. 그럼 제가 주말만 가서 어머님 봐드리는 거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시어머니 문제로 시가족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게 저라는 사실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딱 교통정리 한 번만 해주면 쉽게 끝날 텐데 아버님한테도 저 혼자 말씀드리러 다녀왔고 신호전화 받는 동안도 남편은 애랑 놀아준다는 핑계로 아예 대화에는 끼지도 않았거든요.